수많은 사람의 골프 인생을 바꿔줄 골프 매거진 위너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혜연. 김재환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골프를 네. 많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대했던 거와 달리 건강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네. 스윙을 제대로 배우거나 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 스윙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이렇게 시큰거리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왜 그런 건지 또 그 해결 방안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실기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연습했을 때 비로소 좋은 골프를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몸에 맞는 스윙 비법과 동시에 골프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저희 골프 매거진 위너스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시다가 골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먼저 프로 선수들의 스윙 비법과 인터뷰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금부터 황일림 프로님의 명품 스윙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샷 보여주실 건가요? 드라이버랑 우드, 유틸리티, 그리고 제가 아까 아이언 잘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제일 쉬운 9번 아이언 보여드릴 건데 우선 드라이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일림 프로님의 명품 샷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오. 굿샷! 와, 아니 대면대면한 샷 맞나요? 대면 샷. 맞나요? 아, 진짜요? 이게 대면대면이면 완전 직진성인데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라운딩을 갔을 때 네. 예전에는 오른쪽으로만 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와이파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와이파이는 한쪽보다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연습 부족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굿샷. 드라이버는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드라이버는 일단 많이 치고요. 목표물을 설정해서 부지를 정해서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연습장 가면 이제 타석대로만 다들 이제 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타겟을 딱 정해놓고 저기를 페어웨이라고 생각하고 저기를 어떤 구질로 어떻게 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로우를 좋아해서 드로우. 네, 또 드로우를 치면 또 멀리 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감아서 가자. 네, 드라이버는 살짝 이제 들어오는 공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고민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 붙이기가 어려운데 일단 한쪽으로 모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실수를 한쪽으로 모아야 그 교정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네, 한쪽으로 모으는 연습을 조금 해라. 네, 양쪽 다 가기 시작하면 사실 코스 나가서도 되게 불안하고 에임을 어디로 서야 될지 내 공이 어디로 미스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맞습니다. 연습을 하시기 전에
어디로 칠 건지 타겟을 최대한 미세한 거를 잡으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날리는 샷보다는 내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공을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에임도 한번 보시고 그쪽으로 에임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이 잘 서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구질을 정해서 치시면 연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장에 가셨을 때 막 제일 먼저 드라이버를 꺼내시는 것보다는 짧은 채를 먼저 연습하시고 몸을 충분히 푸시고 점점 긴 클럽으로 가서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네. 오른쪽으로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에임은 오른쪽으로 완전 본 다음에 좀 쳐보면 될까요? 네, 그죠. 이제 연습장에서는 타석이 딱 그 네모 안에 딱 돼 있으니까 보통 그 방향으로만 서서 치는데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은 뭐 도그렉 홀도 있고 그렇죠. 블라인드 홀도 있고 그쵸. 이게 다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고자 할 때는 우측으로 에임을 하는 느낌도 좀 가져보고 왼쪽으로 치고자 할 때는 이 매트를 그 방향을 거슬러서 네. 왼쪽으로 에임을 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코스에 나갔을 때 좀 어색함이 덜 해요. 실전과 비슷한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번엔 우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보통 지금 거리가 3플러스가 몇 미터 정도 보내세요? 200m 정도 가는 것 200m 같아요. 정도? 네, 근데 이제 캐리는 보통 175, 180 가는데 좀 음. 구르는 게 많아요. 아, 러닝. 네, 감안하고 자. 딱 202m. 사실 드라이버 다음으로 저는 어려운 게 우드거든요. 네.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드를 치실 때는 이 우드가 좀 다른 클럽에 비해서 어렵긴 해요.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티에 올려놓고 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부담감이 많으신 분들은 티에 올려놓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클럽이 길고 이제 아크가 넓기 때문에 공을 어떻게든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스윙의 아크를 크게 해서 완만한 각도로 와서 공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가파른 경사가 아니라 완만하게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좀 스윙을 할 때 클럽이 넓게 다닌다는 느낌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굿샷. 네, 이제 공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미 우드를 잡는 순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작게 스윙하면 더 공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최대한 넓게 그냥 자신 있게 휘두른다는 생각으로 네, 조금 더 넓게 넓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쳐라. 네. 다음은 유틸리티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4번 유틸리티고 23도인데 4번 아이언이랑 비슷하게 혹은 4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유틸리티를 잡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 약간 심리적으로 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맞아요. 굿샷. 와. 제가 170에서 175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만약에 롱아이언이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이런 좀 로프트가 많이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치시는 것도 공을 편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연습을 안 해도 잘 나가는 우리 프로님의 다음은 아이언샷. 네, 보여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9번 아이언입니다. 9번 아이언. 샷. 9번 아이언 잘 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아이언이 나름대로 장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로 키우려고 키웠던 건 아니고 좀 연습량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의 스윙 스타일은 일단 백스윙이 많이 크지 않고 백스윙이 작은 느낌인데 이게 드라이버 칠 때는 저는 좀 오히려 답답해서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아이언 칠 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좀 간결하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언은 멀리 보내는 채가 아니라 그냥 정교하게 치는 채잖아요. 네. 최대한 가깝게 붙일 수 있도록 그냥 그 정확성만 높이면 되는 클럽이라서 아이언을 잡으셨을 때 뭔가 공을 멀리 친다는 생각보다는 110을 약간 삐뚤어 가는 것보다는 네. 105를 더 정확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의 거리를 알고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더 붙일 확률을 높이려면 내 아이언마다의 그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되게 좋아요. 좀 평평한 연습장 가셔서 굴러서 가는 거리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캐리로 처음에 떨어지는 그 거리를 평균을 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코스에 나갔을 때 앞에 벙커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린의 경사가 어떻다거나 할 때 좀 더 그 공략하기가 편해서 꼭 본인의 아이언 캐리 거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샷을 몇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샷. 샷.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멀리 치는 게 당연히 멀리 똑바로 치면 좋겠지만 멀리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백스윙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갈 수 있는 만큼 어깨 회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만 아이언은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두시고 그 위치까지만 도달했을 때 다운스윙을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드라이버를 이만큼 백스윙을 하셨다면 아이언은 이 정도 이제 다운스윙. 손 너무 예쁘다. 수입의 10%를 엄마한테 드리고 있어요. 조금 용돈을 드리긴 해요. 골프 시켜준 건 아빠지만 그건 엄마한테 간다. 오늘 노트 인터뷰. 정말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걸크러쉬한 느낌 느껴져요. 그런 얘기 좀 들으시나요? 네? 아닌가요? 아, 잘못 봤던 걸로. 네,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어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네. 이제 제2의 골프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바뀐 요즘에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합니다. 요새 제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안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셨군요. 네, 레슨도 하고 개인 레슨 하고 그리고 필드 레슨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바쁘게 시작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 프로님은 골프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마 근데 여자 프로들 한 90%가 그럴 텐데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권유. 네, 아빠가 되게 골프 좋아하시고 잘하셨는데 저한테 막 계속 해봐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싫어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
그러면 한번 해보고 결정할게 이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프로님들 보면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권유를 안 하실까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골프를 치셨는데 언제 내가 프로골퍼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프로 골퍼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하고 당연히 선수를 하고 당연히 프로를 따는 거지 막 오늘부터 프로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선수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네, 그래서 제가 딱 그 시간이 1년 지나고 오빠한테 그러면 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그냥 당연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프로를. 그게 혹시 몇 살 때셨어요? 그게 15살 정도 됐어요.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나라도 일부 투어인 정규 투어에 데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투어에 데뷔하게 됐을 때 혹시 기분이 기억나세요? 좀 오래됐죠? 네. 그렇죠?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기분은 기억나긴 해요. 그때 어떠셨어요? 진짜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되게 엄청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것만 보고 달려와서 제가 시드만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계속 원했던 거라 네.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수 생활 중에 네. 내 생에 꼽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이부 투어 우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네,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뭔가 선물 받는 기분이었어요. 골프 시작하고 한 거의 10년? 거의 10년 만에 우승한 거라서 물론 이부 투어긴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죠. 네, 그렇다면 이부터 우승하셨을 때 챔피언 펫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파5였는데 마지막 홀이 네. 버디 펫인데 한 4발? 4발? 자국이니까 한 3m 정도 됐어요. 근데 약간 내리막이었는데 진짜 엄청 떨렸어요. 저는 그거를 너야 우승이라는 거를 네.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거 넣으면 내가 우승이다. 네,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살짝 돌아서 들어갔거든요. 빠지려다가 살짝 돌아서 들어갔는데 그때 기분이 진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물 뿌려줘가지고 얼음물 뿌려줘서 감기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네. 네, 얼음물 맞고 나니까 감기가 오더라고요. KLPGA 투어에서 선수로 활약을 하시면서 네. 가장 즐거웠던 점과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즐거웠다기보다 좀 많이 감사했던 게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가져주고 생각보다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항상 고마웠어요. 네. 힘들었던 거는 엄청 많아요. 그래도 굳이 한 가지, 단 한 가지를 꼽자면? 일단 뭐 1년 365일이면 한 200일, 250일 이상은 밖에 나가서 자고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나가서 자고 그냥 항상 차에 짐이 엄청 많아요.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짐 싸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생활이 되기는 했었지만 숙소 생활하는 것들이 쉽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 선수로 득도 있고 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얻은 게 있고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20대가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그거를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골프만 생각하고 계속 투어만 하고 했더니 그냥 20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거, 그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조금 못한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러면 득은 어떤 걸까요? 내면적으로 얻은 게 많은데요. 네.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막 18홀 안에 막 온갖 희노애락이 다 이제 다 응축돼 있어요. 네. 5분 안에 희노애락을 다 느끼기도 하고 그쵸. 막 하루 만에 기분이 엄청 왔다 갔다 하기도 한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좀 경험치를 많이 쌓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내 친구 또래들 중에서는 내가 좀 많이 실이
득이 됐다, 네. 내실이 다져졌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내백공에서 굉장히 자주 드리는 질문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지금까지 투어에서 획득한 상금으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흡족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의 10%를 엄마한테 드리고 있어요. 10%를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 힘든 건데 쉽지 않아요. 네. 그냥 그게 이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는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만 드리나요? 네, 어머니한테만 드리고요. 아빠는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냥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해요. 골프 시켜준 건 아빠지만 돈은 엄마한테 간다. 오늘 좀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회 때 선수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동반 플레이했던 선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었다면 어떤 분일까요? 대회는 아니었고 그 공식 네. 연습일이었는데 네. 그 이정은 식스 이정은 식스. 이정은 식스랑 같이 이제 공식 연습 마이너를 치게 됐는데 그때가 US 오픈 우승한 뒤였어요. 그래서 US 오픈 우승한 선수는 이렇게 치는구나. 네. 약간 거기서 좀 뭔가 멋있었어요. 일단 그 선수가 하는 모든 샷들이 네. 되게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정들었던 필드를 떠나서 사실 새로운 골프 인생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대회 출전 중단을 결정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시원섭섭? 네. 후회가 남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해방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프로골프 선수로서 황율린 프로님에게 골프란 무엇일까요? 골프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골프는 그냥 일상이다. 당연히 하는 거였고 그냥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되게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엄청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막 화나는 일도 있고 되게 하루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그냥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당연히 눈 뜨면 연습장을 가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신나는 일도 있고 골프 안에서 화가 잔뜩 날 때도 있고 잔뜩, 저는 항상 잔뜩 납니다. 골프 칠 때. 뭐 이런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골프 하는 내내. 투어 프로 생활도 이제 마무리하셨고 좀 재밌는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연애나 결혼에 좀 관심이 있을 시기일 것 같은데요. 프로님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제 생각은 아니고. 연애는 많이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고요. 결혼은 딱히 비혼주의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빨리 꼭 해야 된다도 아닌데 네. 결혼을 하고 나면 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당장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거고 네, 아이를 네. 낳으면 육아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제 일이나 제 생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결혼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연애는 계속 연애는 하셔야죠. 계속 해야죠. 계속 하셔야죠. 좀 더 늦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프로님의 이상형 있으실까요? 이상형 네. 정신이 건강한 남자 정신이 건강한 남자, 그리고 한결같은 남자. 한결같은 남자 다 듣고 계시죠? 정신이 건강하고 한결같은 남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뭐 사실 끝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개를 추렸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선순위로. 해서 외모를 치자면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세요? 외모를. 연예인으로 치자면 저는 외모를 크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좀 피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피지컬. 네. 키는 좀 커야 되고 워낙 아무래도 또 키가 좀 크시잖아요, 네, 그렇죠? 좀 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가 작으면 안 된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그래도 아닌데. 네, 크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
그건 뭐 국룰이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온앤오프 인터뷰 함께 해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온앤오프 인터뷰를 같이 진행했는데요. 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을 잔뜩 안고 왔는데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황율림 프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퇴를 하고 나서 네. 제2의 골프 인생을 시작한 황율림 프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프로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투어에서 이제 티칭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어떤 그렇죠. 점이 다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네. 골프를 잘 치는 것과 잘 가리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황율림 프로는 그동안 이제 투어를 뛰었기 때문에 골프를 매우 잘 쳐왔기 때문에 네.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네. 티칭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잘 접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한 주간 골프 대회 소식은 물론 골프 관련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는 골프24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대회 마지막 대회에 다녀오신 분이 또 네. 있습니다. 우리 항상 매주 날씨가 좀 쌀쌀한 가운데서 이번에 네. 대회 다녀오신 스포츠 W의 임재훈 편집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매주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금 이미지 변화가 생기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이제 시즌도 끝나고 네. 네, 좀 이제 약간 산뜻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새 단장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자, 지난 13일 춘천 라비에베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죠. SK 실더스 SK 텔레콤 챔피언십이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유해란 프로가 KLPGA 투어 시즌에서 최종전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유해란 프로가 이번에 또 우승을 차지했죠. 네. 9월에 열린 그 LTV 조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네. 이후에 셀러브리티였었는데 그 대회 우승한 차지한 이후에 시즌 2승째입니다. 유해란 프로는 지난 14일 강릉 춘천시 소재의 라비에벨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치면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을 하면서 박주영 선수를 세타 차로 제치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사실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선두를 한 차례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한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점에서 아주 완벽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고요. 시즌 2승이자 또 이 선수가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에서 2번 우승을 하고 네. 또 이제 아까 에크루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네. 이제 통산 4번째 우승이 됩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쨌든 그 전에 우승을 보면은 섬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유해란 선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자들이 이제 섬에서만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섬의 바람에 어떤 그런 그 강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유해란 선수는 이 바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바람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컨트롤샷이나 이런 트러블샷을 칠 때 어쨌든 바람이 많이 불면 잠깐 기다린다 그래요. 네. 잠깐 기다렸다가 본인이 원하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이 좀 잦아진다든지 이런 걸 네. 찾아가지고 치는데 바람이 계속 불 때는 어쨌든 자기 샷을 공을 이 바람에다가 적절히 이제 싣는 어떤 그런 계산을 하고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유해란 선수가 한 얘기는 네. 나는 뭐 바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양잔디를 좋아하는 것 같다. 양잔디의 어떤 그런 그 구장이라면은 네. 나는 어디든지 잘 칠 수 있다. 사실은 뭐 유해란 선수가 그런 면도 좀 있거든요. 자, 유해란 프로와 함께 마지막까지 정말 거친 경쟁을 펼쳤던 프로가 있죠. 박주영 프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특히 14번째 홀에서 1m 남짓의 파퍼트를 어떻게 보면은 좀 면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 타를 다시 오버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좀 멘탈이 흔들리고 15번째 홀에서도 보기를 범했어요. 현장에서 더 안타까움이 컸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박주영 프로가 그 유해란 프로가 그날 마지막 날 그 전반 9홀에서 버디 2개, 보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타수를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네. 반면에 박주영 선수는 이제 3타를 줄이면서
이 두 사람의 격차가 확 줄어들었죠. 제가 사실 9번 홀에서 박주영 선수 그 퍼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9번 홀에서 이제 버디를 잡고 이제 10번 홀로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아, 연장 가는 거 아니냐, 박주영 선수의 어떤 페이스가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미디어 센터로 와서 이제 중계 방송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14번 홀에서 이제 파펫을 한 그때 당시에 샷트래커로 봤을 때 1.3야드인가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m가 채 남지 않은 거리였었는데 느닷없이 그거를 이제 놓치면서 네. 기자들이 탄성이 나왔죠. 아, 이것도 아. 박주영이 또 네. 이렇게 또 실수를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유해란 프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버디를 잡았고 박주영 프로는 또 다시 또 보기를 범하면서 그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타수차가 이제 세 타로 벌어지는 거죠. 늘어나면서 네. 승부의 추가 갑자기 확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뭐 유해란 프로 같은 경우 별다른 위기 없이 챔피언컵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네. 그 14번 홀이 결정적인 승부처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박주영 프로를 보고 걱정했던 게 박주영 프로가 이제 드라이브 티샷을 했는데 그 티샷 한 볼이 포캐디의 가슴 쪽에 볼이 맞아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많이 걱정은 했었어요. 몇 개 대회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박주영 프로가 사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 18호를 다 잘 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승부의 결정을 아까도 뭐 퍼팅에 말씀드렸지만 네. 승부의 결정을 지나쳐 승부처에서 정말 엉뚱한 실수를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박주영 프로가 지금까지 1승이 없이 어떤 무관의 제왕으로 남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선수의 어떤 그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뭐 본인이 더 잘 알 텐데요. 어쨌든 이번 대회도 사실 박주영 프로를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승이 좀 좌절되다 보니까 뭐 박주영 프로는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잘 넘어갈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이 아쉬웠던 어떤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 이제 시즌 마지막 대회다 보니까 네. 한 이슈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대상 경쟁과 그렇죠. 신인왕 이 타이틀을 거머쥐는 거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궁금증을 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뭐 네. 사실은 그 대상 경쟁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네, 드렸잖아요. 네. 박민지 선수하고 이미정 선수하고 누가 이길 것이냐. 근데 사실 좀 싱겁게 끝났어요. 원래 그렇죠. 이제 그 박민지 프로하고 이제 이미정 프로하고 다 같이 뭐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해서 막 순위 경쟁을 펼쳐야 와 이거 재밌다. 타이틀이 어떻게 될 이렇게 거냐 이렇게 되는데, 했는데 그렇죠. 두 사람 다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 싱겁게 박민지 프로 왜냐하면 이제 톱10 안에 들지 못하면 대상 포인트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둘 다 이제 대상 포인트를 받지 못하면서 그대로 그 전의 대회까지의 격차가 이어지면서 이제 박민지 프로가 대상 수상자가 되면서 올 시즌에 상금왕 그리고 다승왕 그리고 이제 대상까지 삼관왕을 올랐습니다. 상관왕을 예, 펼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인왕에서는 우리 익숙하죠. 네. 우리 인터뷰 골프 매거진 위너스 인터뷰에 나왔던 송가은 네. 선수가 차지했다고 들었는데 예, 요 부분도 어땠나요? 예, 뭐 송가은 프로가 사실은 그 대회 첫날 둘째 날만 하더라도 선두권까지 막 올라갔다가 네. 마지막 날 막 순위가 그 둘째 날 순위가 좀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날은 사실 홍정민 프로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이제 순위가 끝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의 순위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대회까지 또 격차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송가은 프로가 또 신인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가은 프로가 사실은 작년에 정규 투어에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출전 대회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제 루키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출전을 해왔는 선수인데 네, 네. 어쨌든 홍정민 선수는 올해 이제 갑자기 작년에 그 점프 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서운 기세를 해가지고 올해 이제 정규 투어에 데뷔한 선수고 그래서 이제 기세 면에서 좀 다른 선수였었는데 송가은 프로가 이번에 네. 또 신인왕을 차지를 하면서 원래 이제 예상했던 선수가 또 신인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큰 뭐 이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승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KLPGA 투어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투어 대회인 만큼 좀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대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날씨가 참 좋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좀 여유롭고 좀 넉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선수들도 부상 없이 무사히 한 시즌을 마쳤다는 점에서 서로들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다 내년 시즌을 또 기약하는 분위기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 활약하던 김하늘 프로가 이번에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KLPGA 차원에서 이제 꽃다발도 전달하고 축하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고,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전남 무안에서 지금 그 내년 정규 투어 시드전이 열리고 있는데 네. 그 상금 순위 62위를 놓고 상당히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좀 벌였는데 박보겸 선수 같은 경우는 57만 원 차이로 사실 61위로 떨어졌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아쉬워요. 지금 무안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순위도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정규 투어에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대회 마지막 날은 어떤 그런 시드전에 나가야 되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희비가 부담감. 좀 엇갈리는 어떤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KLPGA 투어 시즌 최종전 마지막 대회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기대가 되는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등락폭이 컸어요. 한 주간의 골프장 회원권 시세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이번 주 어떤 회원권이 상승세를 보였을까요? 김단우 캐스터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단우입니다. 한 주간 전국 100개 주요 골프장들의 평균 시세가 0.21% 상승했는데요. 이 해외 골프 투어의 빗장이 풀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요, 사기 사건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참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회원권 거래를 할 때는 이 회원권 거래소의 재무 제표와 그리고 신용 조회를 해보고 거래를 하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국내 주요 골프장 회원권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폭의 등락은 없었습니다. 88cc가 71만 원 상승했고요. 골드CC 일반 회원권과 경주 신라 CC 주주 회원권이 각각 43만 원, 285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중에 경주 신라 CC는 이 작년에 선임된 주주 대표가 무보수 순수 회원 대표로서 이 골프장을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 회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경영 방침을 밝히면서 명문 골프장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랜드 CC가 157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청주 지역의 유일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고 또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해서 개인은 물론 일반 법인들도 꾸준하게 입회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아울러 또 정회원과 준회원의 그린피가 동등하다는 점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포 시사이드는 943만 원 하락한 약 1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곳은 해변 골프장의 특색과 함께 18홀, 18색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남서울 CC도 4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빨간불 켠 회원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유서울 그리고 동부산, 두 곳 CC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먼저 동부산 CC 300만 원 가량 상승하면서 3억 1,500만 원으로 연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경남권에서는 드물게 이 주중 회원권이랑 그리고 무기명 회원권이 거래되는 골프장으로 꾸준한 선호도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대구 CC는 171만 원 소폭 하락하며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음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솔모로 플러스가 조금 눈에 띄는 상승세가 있는데요. 약 2천만 원 상승한 2억 1천만 원으로 연간 최고가입니다. 네, 이 솔모로 플러스를 평가를 할 때는 회원권 금액만 보고 골프장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지와 코스가 최고 수준이고 또 티오프 간격이 8분이라 여유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 CC 무려 5천만 원 하락한 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곳은 지금 시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드론을 도입한 AI 코스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작업 진행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최고가 경신한 회원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정일스 CC인데요. 1,500만 원 상승한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곳은 2003년부터 매년 프로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명문 골프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그리고 A1, 또 동일하게 572만 원 상승했고요. 안성 베네스트 주중 회원권은 415만 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한 주간 몇몇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등락은 아니었지만 향방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비수기 겨울이 다가온 만큼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이 회원권별로 종목 차별화 장세를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국내 주요 골프장 회원권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골프 산업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고점에 달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조금은 더 오를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조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골프에 대한 기본 상식은 물론 에티켓까지 여러분들의 골프와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골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죠. 네, 우리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는 이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민들이 올라온 사연들을 아주 중요한 순서부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매주 놀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접수됐는지 계속해서 김단우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노란톡방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박세리 선수는 골프에 있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쁜 경험은 없다.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좋은 경험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골프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해결하고 또 발전해 나간다면 참 의미 있는 고민이겠죠. 오늘도 많은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고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리막 라이에서 실수를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프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리막 라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뭐 오르막 라이, 내리막 라이,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다양한 경사에서 모든 샷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이 내리막 경사만큼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라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내리막 경사 라이에서는 하체가 견고하지 못하면 미스샷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단한 하체를 갖춰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볼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볼의 위치를 찾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을 해서 먼저 디보트가 나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중앙부터 오른발의 그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채가 떨어지는지, 클럽이 디보트가 나는지를 찾고 그 위치에 볼을 놓고 스윙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리막 라이에서 꼭 찾으셔야 될 거는요, 방향입니다. 오른발 쪽에 볼을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럽의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임팩이 되기 때문에 볼은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준 자체를 우측이 날아갈 거를 예상을 하고 약간 왼쪽을 보고 볼을 치게 되면은 볼이 핀 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오조준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조준을 할 때는요, 우리가 경사의 각도만큼, 경사가 15도라면 오조준의 각도도 한 15도 정도의 오조준을 하고 내리막 라이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체 단련과 그리고 볼의 위치, 방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골프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것들을 구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골프를 입문하려는 정말 찐 골린이신 것 같은데요. 참 골프복부터 뭐 장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프로님, 입문할 때 어떤 것들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많은 걸 다 사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네. 뭐 골프 클럽도 사고 싶고 맞아요. 의류도 구매하고 싶고 한데 제일 처음에 골프 시작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골프 시작하는 분들 처음으로 네. 클럽은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스윙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스윙을 할지, 나의 헤드 스핀은 어떨지, 근력은 어떨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때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에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7번 아이언이 꼭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에 있는 연습 클럽으로 시작하셔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골프 장갑 하나 정도는 그래도 구매를 하셔야겠죠. 내 손에 맞는 골프 장갑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장갑을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사이즈 여러분께 때문에 팁을 또. 드리면은 네. 첫 번째 구매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인의 사이즈를 몰라요. 그렇죠. 23호인지 24호인지 그 사이즈를 모르니까 골프샵이나 가셔서 직접
껴보고 내가 몇 호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호스를 다음번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장갑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장갑을 끼셨을 때 장갑이 고무장갑처럼 좀 헐렁한 느낌이 나면은 이거는 내 손에 장갑이 큰 겁니다.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내가 손을 오므려 봤을 때 네. 손을 오므리는 게 이렇게 잘 오므려지지 않으면 장갑이 생각보다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므릴 수 있고 헐렁하지 않은 장갑이 바로 나에게 맞는 장갑의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복장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는데 골프 복장에 어울리지 않는 남방을 입는다든지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사실은 추리닝을 입어도 무관합니다. 네.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편안한 복장 그리고 골프화가 꼭 아니어도 편안한 운동화 하지만 골프 장갑은 꼭 가지고 연습을 시작하셔야겠죠. 네, 다음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와 필드 골프 플레이는 차이가 많이 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번 주에도 이 고민 남겨주신 분이 연습장에서는 프로급인데 필드만 나가면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프로님, 이 스크린과 필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스크린 골프는 가상의 상황이다. 그리고 필드 골프는 현실의 상황이다. 이거 자체가 완전히 좀 틀리겠죠. 네. 그래서 내가 쳤던 볼도 직접 내가 볼이 날아가는 거를 보는 것과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본 것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느낌이나 퍼팅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스크린이 실제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리키는 분들에게 스크린 골프는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 필드를 그래요? 갔을 때는 네. 우리가 한타, 드라이버 한타, 아이언 한타 이렇게 치죠. 네. 근데 연습장에서는 어때요? 7번 아이언만 계속 치고 가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드라이버만 또 계속 네. 치고 네. 이렇게 한 클럽으로만 여러 번씩 연습을 하는데 스크린에서는 단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필드에서도 어때요?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의 훈련용으로는 스크린 골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크린 골프를 접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실제 필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과 실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잘 치려면 가상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볼게요. 네, 아이언 채별 거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님께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고민 보내주신 분도 이런 것들을 바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프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골프백 속에는 14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이 14개의 클럽은요, 네. 각각 거리별로 모두가 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클럽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리별로 골프를 치실 때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4번 아이언부터 피칭, 그리고 어프로치, 샌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7 아이언, 8 아이언 네.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근데 이 기준을 삼으실 때는 처음에 7번 아이언으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비거리가 7번 아이언이 150m입니다. 그럼 7번 아이언이 150m이기 때문에 6번 아이언은 10m씩 거리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아이언은 160m, 5번 아이언은 170m, 반대로 8번 아이언은 140, 9번 아이언은 130. 자, 그 이유는요. 클럽의 길이의 차이가 일단 첫 번째로 있어요. 클럽마다 그 길이 차이가 4분의 1인치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또 하나 있죠. 로프트 각입니다. 클럽의 페이스가 누워있는 정도를 우리는 로프트 각이라고 하는데 네. 이 로프트 각은 클럽마다 약 4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클럽의 길이 4분의 1인치, 로프트 각 4도 차이. 이렇게 해서 클럽별로 정리를 해보면 약 클럽별로 10m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리를 할 때는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m별로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롱 아이언에서는요. 4번 아이언도 170이 가고 3번 아이언도 170이 가고 다 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 스윙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4도 차이와 4분의 1 차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10m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도 골프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저희는 골프 관련 궁금증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유익한 골프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